2025년 9월 3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9회 초 경기장에 낯익은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라젠카, 세이브 어스. 관중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마운드를 향해 걸어 나오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오승환. KBO 통산 427세이브. 아시아 어느 리그에서도 나온 적 없는 숫자입니다. 한미일을 통틀어 549세이브.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돌부처라 불렀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과.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칩승환. 정반대의 뜻을 가진 두 별명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 하나에 얽힌 21년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는 정말 돌부처였을까요? 아니면 칩승환이었을까요? 신인의 증명 2005년 프로야구 2차 신인 드래프트 현장. 한 투수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오승환. 2차 1라운드, 전체 5순위. 2차 드래프트는 흔히 위험을 감수하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재능과 이력에 남은 흠집을 함께 떠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어진 팔꿈치 인대 부상 전력. 일부 구단은 이 이력 때문에 지명을 망설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확신보다는 물음표가 앞섰던 지명이었습니다. 그 시절 KBO 리그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전문화된 마무리 투수라는 개념이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을 믿고 맡길 투수. 그 자체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삼성 역시 확실한 뒷문이 없었습니다. 그 공백 속으로 물음표를 가득하는 신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데뷔 시즌, 그는 곧바로 마무리 투수 보직을 맡았습니다. 한 경기, 또 한 경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묵직하고 빠른 공. 그의 별명이 된 돌직구는 이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타자들은 그 공 앞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세이브. 신인 선수가 남길 법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불펜에서 가장 늦게 나와 가장 짧게 던지고 들어가는 투수. 그런데도 경기의 승패를 가장 확실하게 결정짓는 투수. 그것이 오승환이었습니다. 그의 가을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우승을 확정짓던 마지막 순간. 마운드 위에는 오승환이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물음표였던 신인이 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뛰었던 박진만 현 삼성 감독은 훗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2005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고 오승환이 최우수 선수를 받았다. 신인왕과 한국 시리즈 MVP. 같은 해 같은 선수가 두 타이틀을 동시에 가져간 사례는 KBO 리그 역사상 오승환이 유일합니다. 데뷔 첫 해에 이미 그는 리그가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특별한 몸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인드업 전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자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을 던지기 직전까지. 훗날 사람들은 이 모습에 또 다른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무도 그 별명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신인은 이제 막 자신의 시대를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록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남자 그 기록들 중 첫 번째는 이듬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2006년 시즌, 오승환은 47세이브를 기록합니다. 당시 아시아 한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날 마무리 투수가 30세이브를 넘기면 리그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즌 내내 그는 거의 매 경기 불펜에서 대기했습니다. 경기 후반, 삼성이 리드를 잡으면 관중석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듯한 함성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훗날 쌓아 올릴 427세이브라는 커리어에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그는 같은 숫자를 다시 써냅니다. 47세이브. 5년의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같은 시기, 삼성 라이온즈는 리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통합 우승.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마다 마운드에는 항상 오승환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9회 리드를 지키는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를 찾았습니다. 믿고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가 팀에 남긴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의 장면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동료들이 마운드로 달려나오고 오승환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호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당시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뛰던 조성환 감독 대행은 훗날 그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진짜 돌같은 직구를 던진 선수. 배트에 그의 공이 스치기만 해도 손이 울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 오승환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2013 시즌이 끝났습니다. 오승환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계약합니다. 익숙했던 것을 모두 뒤로하고 다시 처음부터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낯선 리그, 낯선 타자들, 낯선 마운드. 외국인 선수에게 쏟아지는 의심 어린 시선도 함께였습니다. KBO에서의 기록은 일본 무대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2015년 두 시즌 동안 80세이브, 센트럴리그 세이브 부문 2년 연속 1위. KBO에서 증명한 것을 그는 그대로 일본에서도 반복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더 이상 그를 한국에서 온 투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시아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 중 한 명으로 그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시선도 조금씩 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다음은 일본. 이제 남은 무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오승환은 그야말로 흠잡을 곳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는 여전히 마운드 위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와인드업 전 멈춰서는 그 자세는 리그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그저 상대 타자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돌부처. 경기가 끝나면 그는 늘 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말없이 짐을 챙기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상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12월 검찰청 2015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 다른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오승환은 일본에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세이브왕, 아시아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라는 평가. 그 찬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혀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검찰은 몇몇 야구 선수들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오승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에서 함께 뛰었던 몇몇 전 동료들의 이름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누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보다 오승환도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크게,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클로저라는 자리는 경기의 마지막 순간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9회, 가장 흔들림 없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종류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소환 통보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마운드 위의 스포트라이트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그리고 이름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일본에서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 시점, 마운드 위, 여전히 미동 없는 자세로 서 있던 그 남자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를 향해 쏟아지던 찬사와 지금 쏟아지는 의혹의 시선은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오승환인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약식 기소 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KBO 복귀 시 별도의 출장 정지 징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토록 흔들림 없던 그 자세,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사람들 눈에 비쳤습니다. 미동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다는 뜻으로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모습, 다른 해석.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오승환은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그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그리고 메이저리그 마운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리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다시 KBO 마운드에 서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4년 일본으로 떠난 뒤 단 한 번도 고향 리그로 돌아오지 못한 채였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그는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접 마주하지 못한 채 오직 논란과 소문으로만 소비되는 이름, 돌부처와 칩승환. 이 시기부터 두 개의 이름이 그를 동시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그가 마운드 위에서 증명해온 것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가 마운드 밖에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환영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마운드 위에서 2020년 오승환은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왔습니다. 6년 만의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복귀식 자리에는 축하만큼이나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전력을 가진 선수를 다시 환영해도 되는가?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반가움에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여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오승환은 그 어떤 논쟁에도 긴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는 필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말보다 공으로 답하는 방식. 그것이 그가 선택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첫 등판, 마운드에 오른 그의 자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와인드업 전 미동 없이 서 있는 모습. 관중석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공은 여전히 정확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젊은 후배 투수들에게 그는 점점 다른 의미의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한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선배가 아니라 40대까지 몸을 관리하며 마운드를 지키는 선배로 불펜에서 후배들은 그의 루틴을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그는 KBO 통산 300세이브를 달성한 첫 번째 투수가 됩니다. 2005년 데뷔 당시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이 기록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매 시즌 꾸준히 마운드에 서는 것. 6년의 공백을 딛고 그는 여전히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한번 세이브왕에 올랐습니다. KBO 역사상 최고령 세이브왕. 30 초반의 선수들과 경쟁하면서도 그는 나이를 변명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매 시즌 그는 여전히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마운드에 섰습니다. 2023년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를 넘어섰습니다. 스코어보드 위 숫자만 봐서는 그가 6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도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그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여전히 마운드 위에서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는 2005년이나 2015년이나 2022년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자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를 향한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국 그의 공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옅어져가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과 기록으로 조금씩 그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경기장에는 이제 두 부류의 관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이들과 오직 지금의 그만 아는 젊은 팬들. 전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후자는 그저 최고령 세이브왕의 기록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같은 마운드, 다른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퇴, 그리고 21번 2025년 8월 6일, 오승환은 은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 KBO 리그 역사상 세 번째 은퇴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이승엽, 이대호에 이어 투수로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원정구장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잠실, 대전, 광주, 창원, 수원, 부산, 고척. 한 구장을 돌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것보다 긴장되더라. 돌직구를 던지던 손으로 그는 이제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투구보다 이 순간이 더 떨린다는 그의 말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상대는 KIA 타이거즈. 경기장 외야 펜스가 열리고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승환의 등장곡 라젠카, 세이브 어스가 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9회 초 그는 마지막으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대타로 나선 최영우, 헛스윙 삼진. 경기는 5대0 삼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마지막 투구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더그아웃의 동료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경기 후 열린 은퇴식은 그의 위상에 걸맞게 성대했습니다. 선수협회장 양현종, 주장 구자욱이 차례로 트로피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광판 위로 다르비슈 유와 야디어 몰리나, 애덤 웨인라이트, 놀란 아레나도의 영상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세리그를 거친 그의 발자취가 화면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수와 배우들의 응원 메시지도 함께했습니다. 엑소의 세운, 배우 마동석, 다이나믹 듀오까지. 야구팬을 자처하던 이들이 화면 속에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 한편에는 1982년생 동갑내기 이대호와 김태균, 정근우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건너온 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날을 두고 한 세대가 완전히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구단은 그의 등번호 2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만수의 22번, 양준혁의 10번, 이승엽의 36번에 이은 삼성 라이온즈 역대 네 번째.
그리고 투수로는 첫 번째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오승환은 미리 준비한 고별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읽던 도중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21년의 시간이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기에 그 흔들림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날 불펜 투수와 마무리 투수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마지막을 지키는 자리에 대한 존중. 그것이 그가 남기고 싶었던 또 하나의 유산이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유니폼을 벗어 구단에 건넨 그는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후배들의 행가래를 받고 불꽃쇼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돌부처와 칩승환. 두 개의 이름을 모두 가진 채로 그는 그렇게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한때 그를 처벌했던 바로 그 리그가 이날은 그를 위해 경기장 전체를 비워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모순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427개의 세이브,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지울 수 없는 6년의 공백. 이 두 가지는 이제 같은 이름 아래 함께 기록되어 남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진짜 이야기를 반쪽만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운드 위,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 와인드업 전 멈춰 서던 그 자세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년 넘게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운드는 비었지만 라젠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